안녕하세요. 몽고DB on Kubernetes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펄코나 오퍼레이터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몽고DB 환경 구축이라는 부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먼저 저희 당근에서 몽고DB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설치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검토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펄코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근 DB팀에 근무하고 있는 임종은입니다. 당근의 전체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이제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몽고DB 관련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당근이 몽고DB를 사용하는 환경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약 32%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몽고DB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당근의 중요 서비스들 중 몇몇은 몽고DB를 메인 데이터베이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대규모, 대용량 클러스터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중소규모의 조그만 클러스터들도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서비스 오픈에 따라서 신규 데이터베이스 생성 요청도 많이 발생하고 이후에 스케일 작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몽고DB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않고 AWS의 컴퓨트 인스턴스인 EC2에다가 몽고DB를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코나의 몽고DB 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커맨드와 설정을 가능하고 또 이제 따라서 딥 레벨의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최소한의 요금으로 소프트웨어 비용 발생 없이 몽고DB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건 비용 한 예로서요. 16개의 vCPU 그리고 128GB 메모리의 몽고DB 레플리카 셋을 구성하는 예시입니다. EC2 인스턴스와 EBS 볼륨,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 그리고 S3 백업 공간에 4가지 요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모두를 합해도 월간 약 3,400달러 정도로 이제 다른 오로라나 도큐멘트DB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품 대비 20%에서 30%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은 좀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운영 업무가 추가된다는 점은 이제 큰 단점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자동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규모가 늘어날수록 업무 부담이 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 운영 업무 부담은 데이터베이스 설치부터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몽고DB를 제공하려면은 AWS EC2 인스턴스와 EBS 볼륨을 생성하고 몽고D와 몽고스 설정을 하고 레플리카 셋이나 샤드 클러스터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유저를 생성하고 백업, 엔드포인트 그리고 모니터링을 등록하는 등 요 모든 과정들이 자동화된 부분도 있지만 직접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시간 소요가 좀 있고 실수할 여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내에서 몽고DB 인기가 이제 점점 증가해서 이러한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직접 진행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스케일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몽고DB 샤드 클러스터 구성에 이제 새로운 샤드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또 반대로 이제 트래픽이 줄거나 또 오버프로비저닝된 데이터베이스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다 해주는 솔루션이 있을까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습니다. 먼저 AWS 도큐멘트DB와 같은 이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요. 도큐멘트DB는 몽고DB랑 엔진은 다르지만 몽고DB 드라이버와 커맨드를 호환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특히 RDS 오로라랑 유사하게 공유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레플리카 인스턴스들의 복제 지연이 아주 짧고 그리고 자동화된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몽고DB 기능과 호환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내부 GC 프로세스의 부하도 약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몽고DB들을 전환했을 때 이제 캐패시티 대비 이제 요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고DB 아틀라스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틀라스는 이제 AWS나 GCP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컴퓨트 인스턴스에다가 몽고DB를 구축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백업과 복원, 그리고 스케일 등 대부분 운영 작업들을 다 자동화해서 제공하고, 몽고DB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고급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몽고DB 전문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역시 저희 몽고DB들을 이관 후에 요금이 아주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고, 또 일부 운영 명령과 설정이 제한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쿠버네티스에 설치해 보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했을 때 우려되는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제 가능한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 운영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것이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늘리고 줄이는 스케일 작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고, 또 기존 인하우스 몽고DB만큼 그 수준의 이제 안정적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몽고DB 클러스터 내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원했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와 몽고DB 결합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그 화면의 그림처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요. 기존 인하우스 몽고DB도 EC2와 EBS 볼륨을 사용하고요. 이거를 이제 AWS EKS로 옮겨도 마찬가지로 EC2를 사용하는 노드에서 이제 파드로 몽고DB가 실행되면서 EBS PVC 볼륨과 이제 결합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로 실행될 뿐 몽고DB가 사용하는 리소스는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치랑 운영의 편의만 얻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에 설치할 때 이제 우려되는 점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컨테이너로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성능 저하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컴퓨트 성능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EC2 몽고DB와 EKS에 구성한 몽고DB를 비교해서 다양한 벤치마킹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두 환경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성능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화면의 그래프는 16개 vCPU 그리고 128기가 메모리의 레플리카 셋에서 실행한 TPCC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스펙의 몽고DB 클러스터에서도 이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몽고DB 엔진 특성상 디스크 I/O의 성능이 이제 전체 성능에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몽고DB는 체크 포인트 때 이제 대량 데이터 쓰기를 수행하면서 대량의 디스크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이 부하를 감당할 만한 이제 높은 스펙의 볼륨만 장착해주면은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파드에서 몽고DB를 컨테이너로 실행해도 그렇게 우려가 될 만한 오버헤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할 때 이제 예기치 않은 재시작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근데 실제 이 테스트를 장기간 진행하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의외로 파드 재시작이 발생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테이트 풀셋 특성상 노드 이동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제 몽고DB를 위해 충분히 여유 있는 노드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재시작할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와 같은 이제 메인터넌스 때는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노드 리소스가 부족해질 때 또 새 노드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대부분 DBMS는 이제 몽고DB가 아니라면은 서버 프로세스 재시작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처럼 이제 데이터 캐시가 완전히 비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유입되는 쿼리 실행 중에는 이제 디스크 읽기 대기를 이제 동반하게 되고요. 또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 연결이 종료되어서 이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몽고DB 클러스터는 이제 토폴로지 최소 단위인 그 레플리카 셋이 3개 멤버로 구성되고 또 이제 상시 2개의 복제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드가 실행할 때도 파드에서 실행할 때도 재시작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트래픽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제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멤버가 종료되어도 혹시 프라이머리가 종료되어도 빠르게 페일오버해서 자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몽고DB 클러스터를 이제 여러 노드에 잘 분산하고 동시에 여러 멤버가 종료되지 않도록만 이게 안배한다면은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몽고DB 드라이버 연결 메커니즘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몽고DB 드라이버는 이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동일한 HA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몽고DB 레플리카 셋의 모든 멤버랑 항상 연결을 맺고 있다는 점인데요. 몽고 드라이버는 그 각 멤버에 대해서 이제 hello라는 커맨드로 핑 체크를 번번이 수행해서 이 멤버가 지금 응답 가능한 상태인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특정 멤버가 갑자기 종료되거나 역할이 바뀌어도 다른 멤버로 이제 바로 재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몽고DB는 쿠버네티스에서 실행해도 괜찮은 내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점 마지막으로서 이제 스테이트풀 셋이 자연스럽게 노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트풀 셋은 PVC와 결합돼서 이제 볼륨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스케줄링된 노드에서 계속 실행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갑자기 증가해서 노드 리소스가 부족해져도 다른 노드로 옮겨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노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드 리소스를 여유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반드시 노드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EBS CSI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한다면은 이때는 새 노드를 추가하고 이제 기존 노드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강제로 이동이 가능은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에서 설치할 때 우려되는 점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면 의문이 좀 있지만 이제 몽고DB라면은 충분한 노드 리소스만 공급되면은 성능과 안정성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흐름인데요. 쿠버네티스의 몽고DB를 운영하는 솔루션들을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장시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모든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올해부터 알파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전했고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들도 현재 점진적으로 하나씩 마이그레이션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몽고DB를 설치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스테이트풀 셋을 작성해서 배포하는 형식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몽고DB에서 개발한 공식 오퍼레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펄코나 오퍼레이터는 펄코나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몽고DB 오퍼레이터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4가지 솔루션들을 대략 비교한 모습인데요. 스테이트풀 셋을 직접 배포하는 방식은 구성 자유도가 높지만 이제 운영 작업들을 직접 수행하거나 개발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몽고DB 공식 오퍼레이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만 이제 유용한 꼭 필요한 기능들 대부분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에만 속해 있고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제한된 기능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펄코나 오퍼레이터는 몽고DB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터만큼의 기능을 제공하면서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때문에 기능이 많고 요금이 없는 펄코나 오퍼레이터를 이제 적합한 솔루션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펄코나 오퍼레이터의 특징과 핵심 기능을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펄코나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자체 서비스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PSMDB라는 프로젝트를 몽고DB 새 버전을 따라가면서 지금 배포를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오퍼레이터를 개발해서 쿠버네티스에 PSMDB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PSMDB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을 시작으로 새 기능과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연 인류의 속도로 새 버전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이제 PSMDB 오퍼레이터의 구성 요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PSMDB라는 그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설치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몽고DB가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생성돼야 하는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그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돼서 PSMDB 커스텀 리소스들이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도록 감시하고 개입합니다. 이제 오퍼레이터와 CRD 설치 후에는 실제 몽고DB 클러스터를 PSMDB 커스텀 리소스로 배포하는데요. 이 커스텀 리소스 파일 하나에 이제 몽고DB 이름과 사이즈, 토폴리지, 그리고 기타 설정들을 작성하고 배포하면은 이제 몽고DB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몽고DB 레플리카 셋 하나당 스테이트 풀셋 하나가 생성되며 몽고DB 설정 파일은 콘피그 맵으로, 그리고 인증서나 유저 정보는 시크릿으로 관리됩니다. CR 배포가 완료되면은 오퍼레이터가 몽고DB 클러스터 구성을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SMDB 오퍼레이터의 핵심 기능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몽고DB를 위한 컨트롤러가 있는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 클러스터를 유지하기 위해 오퍼레이터 프로세스 내 몽고DB 컨트롤러가 이제 주기적으로 PSM 데이터베이스들을 감시하고 초기 설치할 때도 레플리카 셋이나 샤드 클러스터 구성을 자동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샤드를 눌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뭐 레플리카 셋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스케일 작업도 오퍼레이터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퍼레이터가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 이 스마트 업데이트라는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몽고DB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는 대부분 이제 전체 파드 재시작을 필요하고 각 몽고DB 서버 프로세스를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가장 영향이 적게 작업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멤버 하나씩 재시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시작된 멤버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는지 체크하고 다음 멤버를 이제 작업하게 되는데요. 프라이머리 멤버 순서가 되면은 이제 스텝 다운 명령을 먼저 수행해서 그 작업이 완료된 멤버로 프라이머리 역할을 전환합니다. 이 과정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게 되고요. 마치 몽고DB 그 관리자가 직접 작업하듯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클러스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PBM이라는 백업과 복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PBM은 펄코나에서 개발한 몽고DB 백업 솔루션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PSMDB 오퍼레이터에 이제 인베드해서 S3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BM은 그 S3에 저장된 백업 리스트를 관리하고 크론 형식의 이제 백업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샤드 클러스터에서도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백업할 수 있고요. 또 PITR이라고 하는 시점 복원을 위한 OP 로그 백업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보통 몽고DB 백업이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이 PBM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접속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에 설치하는 몽고DB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만 이제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제 PSMDB는 AWS EKS와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결합된 환경에서 AWS NLB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EKS 외에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몽고DB가 설치된 그 EKS 외부에서 접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NLB는 각 파드 서비스별로 하나씩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타겟 그룹에서 이제 동적으로 노드의 파드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신으로 NLB를 사용할 경우에 한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NLB 특성상 이제 TCP 연결의 아이들 타임아웃이 350초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60에서 6000초로 설정이 가능해지긴 했는데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커넥션 풀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생성해 놓고 간혹
사용이 안 된 커넥션이 350초가 지나면은 NLB가 이 연결을 이제 종료를 해버립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이 연결이 종료된지 모르고 쿼리를 실행하면은 응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타임아웃까지 이제 지연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고DB는 서버 프로세스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소켓에 대해서 300초마다 이제 TCP 키볼 라이브 패킷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때문에 NLB의 그 기본 350초 제한 시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연결 유지를 이제 실행할 수 있어서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350초에서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몽고DB NLB를 사용하시면은 300초보다 짧게 설정하면은 안 되는 주의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 마지막 내용으로 저희가 PSMDB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서 겪은 문제와 그리고 해결 사례 그리고 사용 팁을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몽고DB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드 그룹 스케줄의 표준 전략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레플리카 셋의 각 멤버를 이제 서로 다 다른 노드에 분산하는 것입니다. PSMDB의 이제 기본 스케줄링 옵션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에서처럼 한 노드가 재시작됐을 때 2개 이상의 레플리카 셋 멤버가 종료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에이지도 분산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에이지가 이제 전반적인 장애가 그림처럼 발생했을 때 사실 이럴 확률은 거의 높긴 하지만 이때도 이제 2개 이상의 멤버가 종료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의도입니다. 이 스케줄 조건들은 파디 안티 어피니티 설정에서 노드 호스트 이름과 노드 존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몽고DB 클러스터를 운영 중이고 이것들을 이제 쿠버네티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노드 그룹을 하나로 놓고 같이 쓸지 아니면은 각각 다 분리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노드에 충분한 스펙의 노드를 많이 넣어두고 여러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구성이 간단하고 관리가 간편하지만 한 노드에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실행되므로 노드 하나 이슈가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몽고DB 특성상 일부 멤버가 종료되는 상황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성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별도 노드 그룹을 구성해 주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들의 노드 그룹이 서비스별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방식보다 이제 좀 리스크가 적습니다. 또 이제 리소스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별도 노드 그룹은 이제 매번 생성 요청을 드리기가 좀 번거롭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만 이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팁은 이제 NLB로 외부 연결을 사용한다면은 라우터 53 레코드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인데요. 이제 각 NLB의 주소가 매우 길게 이제 제공이 되고 또 몽고DB 연결 URI가 이제 접속하는 NLB들을 모두 콤마로 이제 나열해야 돼서 그림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가 너무 길어집니다. 또한 이제 내부 멤버나 혹은 내부 구조가 바뀔 때 이제 매번 이 주소를 바꿔줘야 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전용 호스티드 존을 라우터 3에 생성하시고 NLB 각각 LES로 A 레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묶은 SRV 레코드를 만들면은 이제 그림처럼 좀 의미 있고 간단한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몽고DB는 SRV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구성을 숨긴 SRV 주소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 방식을 택하면은 이제 NLB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도 라우터 53에서만 수정하면 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기능인 쿠버네티스 외부의 몽고DB로부터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PSMDB 오퍼레이터의 멀티 클러스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 방식으로 기존 DB를 저희도 이관하고 있고 사실 이 멀티 클러스터라는 기능은 사실 몽고DB의 네이티브 복제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화면 그림처럼 이제 원본을 메인 사이트라고 부르고 옮겨질 대상을 이제 레플리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제 메인에서 레플리카로 몽고DB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의 개입을 막는 이제 unmanaged라는 플래그를 켠 상태에서 이때 레플리카 사이트에 이제 psmdb를 설치하면은 각 몽고DB 멤버들이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실행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메인 사이트 몽고DB 레플리카 셋에 레플리카 사이트 멤버들을 이제 복제 멤버로 추가하면은 이제 멀티 클러스터 복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레플리카 추가 옵션에서 히든 혹은 그 투표 없는 멤버로 추가하면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쪽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메인에만 요청이 유입됩니다. 이렇게 초기 복제 연결 후에는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제 전체 복제 동기화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앞서 설명한 히든 혹은 투표 없음 속성을 해제하면은 이때부터 클라이언트 요청이 유입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이제 스텝 다운을 실행해서 메인 사이트로부터 레플리카 사이트로 프라이머리를 전환하고요. 이후 메인 사이트 몽고DB들은 제거를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인 그 psmdb 오퍼레이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오퍼레이터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많이 겪었는데요. 이때마다 좀 만만치 않은 이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 새로운 그 CR 파라미터 혹은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해버려서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오퍼레이터 업그레이드는 좀 보수적으로 고민해서 새로운 릴리즈를 충분히 테스트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고DB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예시입니다. 이제 psmdb에서 제공하는 PMM 기능을 사용하거나 혹은 직접 익스포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익스포터는 이제 사이드카로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처럼 이제 한두 개 익스포터를 설치하고 몽고DB 서비스를 셀렉트하는 서비스 모니터를 띄워서 멀티 타겟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방식인데요. 서비스 모니터가 몽고DB 서비스들을 찾아서 타겟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들을 스케일레이프하는 잡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은 이제 적은 수의 익스포터로 쿠버네티스 몽고DB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몽고DB를 이제 오퍼레이터와 함께 쿠버네티스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한 지 약 1년이 됐는데요. 저희와 같이 몽고DB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생성과 변경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점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비슷한 니드가 있는 분들께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시고 시작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그 프로덕션으로 가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다양한 케이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